안녕하세요. 오늘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단편 중 포아로가 등장하는 이야기, 사냥꾼 별장의 모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듯 소개해 보겠습니다. 결국 포아로가 중얼거렸다. 이번에 아마 난 안 죽으려나 봐. 회복기의 유행성 독감 환자 입에서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말이 나온 거로 나는 기분이 좋았다. 실은 내가 그 병을 먼저 알았었다. 이어서 포아로가 앓게 된 것이다. 그는 지금 베개로 등을 받치고 침대에 일어나 앉아 머리에는 모로 된 쇼를 두르고서 그의 지시에 따라 내가 마련한 무척이나 쓴 탕약을 천천히 들이키고 있었다. 그의 눈길은 기쁜 빛을 띠면서 선반을 장식하고 있는 체계적으로 가지런히 놓인 깔끔하게 생긴 약병에 감어졌다. 됐어. 체구가 작은 내 친구가 계속해서 말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할 걸세. 위대한 에르큘 포아로여. 공포의 악행 저지자. 명심해둬 친구. 나는 신문에 소사야키 가심란에 날막한 문구를 실었다네. 아니 정말이야. 여기 있군. 가보시오. 범인들을 모두 색출해냅니다. 에르큘 포아로. 저를 믿으십시오 아가씨들. 그에겐 헤라클레스적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참신한 사립탐정은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그가 유행성 독감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웃었다. 좋습니다, 푸아로. 점점 공인이 되어가고 있군요. 게다가 다행스럽게 그 와중에서도 재미있는 일거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야. 내가 거절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한 후회감은 없어. 하숙집 여주인이 문을 열며 얼굴을 디밀었다. 아래층에 손님이 와 계세요. 포아로 씨나 대위님을 뵈었으면 하는데요. 굉장한 소동에 휘말려 있나 봐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신사예요. 제가 명함을 받아왔는데요. 그녀는 명함을 삐죽 내밀었다. 로저 헤이버링. 내가 읽었다. 포아로가 머리로 책장을 가리키자 나는 고분하게 임명사전을 끄집어냈다. 포아로가 내게서 그 책을 받아다가 급히 페이지를 쭉 훑어넘겼다. 5대 남작 윈저경의 차남, 1913년에 윌리엄 크랩의 네 번째 딸 조와 결혼했음. 내가 말했다. 프리볼리티 극장에서 연극하던 그 여자 아닌가요? 자기를 그냥 조 캐리스브룩이라 불렀는데 1차 대전 직전에 어떤 한량이랑 결혼한 게 기억나는데요. 구미가 당기면 헤이스팅스. 자네가 내려가서 방문객이 들고 온 문제가 어떻게 시시꺼렁한 건지 들어보고 오지 그래? 그에게 내 변명도 해주고. 로저 헤이버링은 40살가량 된 사람으로 체격이 잘 잡혔고 외모가 준수했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은 몹시 추추했으며 극심한 혼란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헤이스팅스 대위시죠? 포아로 씨와 함께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꼭 나와 함께 더비셔군으로 가주셔야겠는데요. 더비셔군은 영국 중부의 위치.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가 대답했다. 포아로는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으로요. 그는 고개를 덜구었다. 저런, 나로 봐선 그건 엄청난 타격인데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려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고 말고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절친한 외삼촌께서 간밤에 어이없이 살해당했어요. 여기 런던에서요? 아니요, 더비셔군에서요. 나는 시티에 나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자마자 즉시 이리로 와서 포아로식의 그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잠시만 실례합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말했다. 나는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가서는 포아도에게 간단하게 몇 마디를 들려주어 그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는 내가 하려는 말을 앞질러 그가 다 해버리고 말았다. 알았어. 자네가 직접 가고 싶다는 거지 아니야? 그래 안 될 게 뭐 있어. 지금쯤이면 내 수를 훤히 파악했을 텐데. 내가 부탁하는 건 오로지 자네가 매일 내게 철저히 상황 보고만 해주고 내가 전보로 지시사항을 쳐서 보내면 그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돼. 이 말에 나는 기꺼이 동의했다. 1시간 뒤에 나는 런던을 전속력으로 출발한 미들랜드 레일웨이,
중부철도의 1등 칸 좌석에 헤이버링 씨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우선 헤이스팅스 대위, 당신은 우리가 가고 있는 비극이 발생한 장소인 사냥꾼 별장이 더비셔 황야 깊숙이에 있는 오두막집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우리 집은 실은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뉴마켓에 있는데 우리는 사교 시즌, 보통 초여름 동안은 대개 시티에 아파트를 빌어 살죠. 사냥꾼 별장은 우리가 간혹가다 주말을 보내러 내려가는데 우리 일을 아주 잘 봐주는 가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사냥철에는 뉴마켓에서 우리 집 하인을 데리고 갑니다. 나와 내 아내는 외삼촌 되시는 해링턴 페이스 씨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뉴욕에서 미스 페이스였죠. 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그분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나 형과는 별로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내가 돌아온 탕아가 되자 나를 향한 그분의 애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커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그분은 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비용을 대신 거죠. 여러 면에서 성격이 꼬장꼬장하긴 하도 사이좋게 지내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은 아니어서 우리 세 사람은 별탈 없이 아주 잘 지냈죠. 이틀 전에 외삼촌께서는 우리가 최근 들어 시티에서 떠들썩하게 지낸 일에 염증을 내시면서 하루 이틀 더비셔로 내려가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그래서 아내가 그 집 관리를 맡고 있는 미들턴 부인에게 전보를 치고서 그날 오후에 내려갔습니다. 어제 저녁 나는 부득이 시티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내와 외삼촌은 그대로 거기 남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거 건네주었다. 어젯밤 해링턴 외삼촌이 살해됐으니 될 수 있으면 명탐정을 데리고 즉시 와주세요. 조. 그리고는 아직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십니까? 몰라요. 어쩌면 저녁 신문에 났을지도 모르겠군요. 틀림없이 경찰이 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엘머스데일이라는 작은 역에 도착한 데가 3시가량 되었다. 거기서 차를 타고 5마일쯤 들어가니까 바위투성이의 황야 한복판에 조그만 회색 석조 건물이 나타났다. 쓸쓸한 곳이로군요. 내가 부르르 떨며 바라보았다. 헤이버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빗장을 열고서 참나무 문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친속한 형상이 우리를 마주하러 나왔다. 제프, 내가 갑자기 외쳤다. 그 런던 경시청 경감은 내 동반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친근한 동작으로 날 보고 씩 웃었다. 헤이버링 씨 되시죠? 전 이 사건을 맡기 위해 런던에서 내려왔는데 가능하다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 아내는 부인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도요. 단 1분이라도 지체하고 싶지 않으니다만 거기서 파악한 것이라곤 여길 보는 것이 다였으니 마을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전 아직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름. 그렇겠죠. 제프가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으로부터 한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기 헤이스팅스 대위도 계십니다만 이분은 저를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집으로 올라가서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오셨다고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 작은 분은 어떻게 되었어? 헤이스팅스 대위? 유행성 독감으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요? 안 됐군요. 마차에 말이 빠진 격이로구만. 그가 없이 당신 혼자 여기 온 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의 뒷복치는 농담을 한 귀로 흘리면서 나는 집 쪽으로 갔다. 제프가 닫아놓은 문에서 나는 배를 불렀다. 잠시 뒤에 검은 사글 옷 입은 중년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헤이버링 씨가 곧 이리로 오실 겁니다. 내가 설명했다. 경감에게 붙들려서 늦어지고 있어요. 난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대주님과 함께 런던에서 왔는데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선생님. 그녀가 문을 닫고 우리는 어둠침침한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 난자가 온 것은 어젯밤 저녁 식사를 들고 난 뒤였어요. 그는 페이스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투가 비슷하길래 저는 그가 페이스 씨의 미국인 친구쯤 되나 보다 하고 그를 총기실에 안내하고는 페이스 씨에게 얘기를 전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게 약간 이상해요. 제가 페이스 씨에게 얘기를 전하자 그분이 약간 어리동절한 듯하니 대마님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잠깐만 줘.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봐야겠는데? 그분은 총기실로 내려가고 저는 부엌으로 올라왔는데 잠시 뒤야 두 분이 싸우는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으로 나가봤어요. 동시에 마님도 밖으로 나오셨는데 바로 그때 총소리가 울렸고 무시무시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우린 둘 다 총기실로 달려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할 수 없이 빙 돌아서 창문으로 닫죠. 그러자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페이스 씨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 다른 친구가 리볼버 권총을 낚아채고서는 그를 쏜 모양입니다. 헤이버링 부인이 우리에게 건네준 총은 탄환이 다 재어져 있었는데 나머지 것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지 의아할 따름이에요. 탄환이 들어있는 두 자루의 리볼버 권총을 벽에다 걸어놓다니.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름 끼치는 방을 물러나오면서 내가 물었다. 글쎄요. 우선은 헤이버링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아, 그래. 헤이버링은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두 가지 있었죠. 옥스퍼드 대학 재학 당시 자기 아버지 수표 한 장에다 사인을 위조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쉬쉬하며 어물쩍 끝났지만요. 그리고 그는 요즘 빚에 몹시 쪼들리고 있다더군요. 더군다나 자기 외숙부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을 텐데 외숙부의 유산이 그에게 욕이 나리라는 거야 뻔한 사실 아니요. 그래서 난 그를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그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한 이유였지요. 그런데 그들의 진술은 꼭 맞아떨어져더군요. 경찰서에 가봤더니 그가 6시 15분 차로 떠난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차를 타면 런던에 대략 10시 30분에 도착하지요. 그는 곧장 클럽으로 갔다고 말하던데 그것만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야. 검은 턱수염을 달고 9시에 여기서 자기 외숙부를 쏠 수는 없겠지요. 아, 그래. 그 턱수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프가 눈끝했다. 수염이 꽤나 빨리 자랐다고 생각되는군요. 엘머스데일부터 사냥꾼 별장까지의 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오는 동안 자랐겠죠. 내가 만난 미국 남자들은 되게 깨끗이 면도를 했던데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인자로 지목해야 하는 사람을 페이스 씨의 미국인 친구 중에 있을 겁니다. 나는 처음에 가정부와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여주인과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일치하더군요. 하지만 헤이버링 부인이 그 작자를 못 봤다는 게 좀 아쉽군요. 그녀는 똑똑한 여자라서 우리가 추적해 볼 만한 뭔가를 목격했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앉아서 세세하고 기다란 편지를 포아로에게 썼다. 편지를 붙이기에 앞서 여러 가지 진전된 사항을 덧붙일 수 있었다. 총알을 추출해 보니 경찰이 가져간 것과 동일한 리볼버 권총에서 발사된 것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사건 당일날의 밤에 헤이버링의 거동을 조사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가 실제로 그 기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일링에 사는 어떤 남자가 그날 아침 디스트릭트 레일웨이 스테이션 교회 전차역으로 가는 길목인 헤이븐 그린 공유지를 지나가는데 울타리 옆에 떨어진 가색 꾸러미를 보게 됐다. 그는 그 꾸러미를 그 동네 경찰서로 넘겼는데 밤도 되기 전에 그것이 헤이버링 부인이 우리에게 얘기해준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총임이 드러났다. 총알 하나는 발사되고 없었다. 이러한 사실도 나는 보고서에 첨가해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들고 있는데 포아로한테 전문이 날아왔다. 물론 검은 턱수염의 사나이는 헤이버링이 아니네. 자네나 제비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구만.
다정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게. 오늘 아침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말이지. 그리고 헤이버링 부인에 대해서도. 집안의 사진을 찍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노출도 부족하고 에이슬적이지 않다. 내가 보기에 그 전문은 포아로가 게을 쓸데없이 주책을 부린다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나는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현 시점에 내가 재능을 10분 발휘하는데 그가 은근 시기결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 두 여자가 입은 옷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이 내겐 꽤나 어리석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사람이라 그대로 해주었고 또 그럴 능력도 있었다. 11시에 포아로한테 답신이 왔다. 제프에게 너무 늦기 전에 가정부를 체포하라고 이르게. 나는 어안벙벙해서 그 전문을 들고 제프한테로 갔다. 그는 목소리를 죽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분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포아로 씨 말이죠. 그분께서 그렇다고 하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눈여겨볼 생각을 거의 못했군요. 그 여자를 과연 체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시는 해야겠죠. 즉시 가서 그녀를 다른 각도로 살펴봅시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미들턴 부인, 그렇게 평범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조용한 중년 여자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었다. 자기 상자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 속에는 평상복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녀의 신원이라든가 그녀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실마리가 되지 않았다. 헤이버링 부인에게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끌어냈다. 우리 집에 그전 가정부인 에머리가 떠나는데 3주 전에 그녀를 고용했어요. 그녀는 런던의 마운트가에 있는 셀번 직업서에서 왔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저는 하인들을 몽땅 거기다 의뢰해서 쓰는데요. 그들이 제게 여러 여자를 보냈는데 제 눈에 그 미들턴 부인이 가장 좋아 보였고 소개장도 아주 잘 쓰여져 있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를 고용하고는 소개서에 다급히 통보를 했어요. 그녀에게 뭐 잘못된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죠. 얼마나 참한 여자였는데요. 그 일은 확실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녀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건 확실하지 않지만 총이 발사된 그 순간 헤이버링 부인이 그녀와 함께 현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와 어떤 연관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아니면 왜 그녀가 불이 탁해 뒤내 뺐어야 말까? 나는 최근에 진전된 사양을 포아로에게 전보로 보내면서 런던에 가서 셀번 직업서에서 조회해봐야겠다고 했다. 포아로의 답신이 즉시 왔다. 아니, 그건 로저 헤이버링의 역할이었지. 그런데 거기서 실수를 한 게야. 그 바람에 내가 제대로 추리해낼 수 있었지. 즉삼에서 발견한 리볼버 권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 남자는 그것을 즉시 던져버리고는 런던으로는 가지고 오지 않을 거야. 그래, 그 동기는 아주 명확해. 범인들은 경찰의 관심이 더비셔에서 멀찍이 떨어진 그 지점으로 돌려지기를 바란 거야. 그들은 가능하면 사냥꾼 별장 부근에서 경찰이 얼쩡거리지 않았으면 하고 몹시 바랐지. 물론 일링에서 발견된 리볼버 권총으로 페이스 씨를 쏜 건 아니야. 로저 헤이버링이 아무데나 한 발을 쏘고서는 그걸 런던으로 가져가 자기 알리바이를 내세우려고 곧장 클럽으로 갔다가 얼른 인근의 일링으로 버리러 갔는데 단지 20분이면 그 꾸러미를 발견된 장소에 갖다 놓고 도로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리고 매력적인 그의 부인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조용히 페이스 씨를 쏜 거야. 자네, 그가 뒤에서 총을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거야. 그리고서 그 리볼버 권총의 탄환을 채우고는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야. 그런 다음 그녀가 세밀히 조작한 촌극을 연출한 거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건 사실이라고. 물론이지 친구, 사실이고 말고. 하지만 그 희귀한 한 쌍을 법에 회부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저 제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지. 나는 그에게 충분히 알아듣도록 편지를 써보냈네. 그렇지만 헤이스팅스, 난 우리가 네메시스,
나 그게 아니라면 아무튼 자네 좋을 대로 하나님한테라든지 그들을 회부할 의무가 있는지가 지극히 의심스러워. 무성한 월계수처럼 보이도록 사악하게 윤색된 거로군요. 내가 그의 기억을 일깨웠다. 그렇지만 대가는 헤이스팅스 언제나 대가라니까? 아무렴. 포아로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가 제시한 이론이 진실이라는 걸 확신하는 바이나 제프는 그 확증을 뒷받침할 물증을 잡을 수 없었다. 페이스 씨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자기를 살해한 자의 손에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부의 신이 시기했는지 신문에서 로저 경과 그의 부인이 파리로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서 나는 죗값은 치르고야 만다는 것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거서 크리스티의 단편 중 포아로가 등장하는 이야기, 사냥꾼 별장의 모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듯 소개해 보겠습니다.